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술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술에 대해서 배웠던 것들을 응용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이런 주장들을 전달할 수 있는 포스터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 포스터들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포스터에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 포스터를 얘기함에 있어서 꼭 들어가야 되는 요소 중에 몇 가지가 우선 주장하는 바를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생각을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는 표어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한 방에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가 들어가야만 해요. 선생님이 앞서 다른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여러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간결한 한 장의 사진, 한 장의 이미지가 내가 주장하는 바를 훨씬 더 잘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를 정하시고 그거에 맞는 표어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그리면 사실 포스터가 완성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유롭게 해보세요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어려워들 하시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번 시간에 몇 가지 형식을 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표어와 이미지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똑같다는 전제 하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 실제로 여러분들이 포스터를 보시면은 글이 들어가는 위치가 굉장히 다양하게 위치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자유롭게 선택하려면 조금 어려워하셔서 선생님은 이 A4 용지 위아래로 딱 한 줄 한 줄씩 글자가 들어가는 걸로 맞춰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A4 용지 이렇게 가로 부분이죠. 짧은 부분이 보통 21cm가 정도가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를 3cm 아래에서 3cm로 이제 선을 그어줄 겁니다. 그리고 각 칸을 3cm씩 총 7칸, 총 가로 3cm, 세로 3cm의 정사각형이 7개씩 들어가 있는 칸을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씨를 쓰실 때는 띄어쓰기까지 포함해서 7글자, 7글자가 되도록 간결하게 글씨를 정하셔야지 이 칸에 맞게 위치를 할 수 있겠죠. 일단은 칸을 한번 그려놓고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위에 7칸, 아래 7칸, 총 14개 칸에 이제 글자를 쓰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여기 글씨를 좀 적절하게 예쁘게 잘 넣으실 수 있다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까지 칸을 나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줄 정도,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세부 칸들을 다 지우고 이렇게 글을 쓸 위치 정도만 정해주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내가 글씨를 잘 쓰지 못하고 정확하게 칸으로 나눠서 좀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글씨 쓰는 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들어갈 위치를 정하시는 것도 사실은 나쁘지 않아요. 한 글자 한 글자 위치를 정하시는 게 훨씬 더 포스터를 균형 있고 예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여러분들은 본인이 글씨를 잘 쓸 수 있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나누시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포스터의 주제는 우리가 벌써 5월이 되었죠. 5월, 3, 4, 5월 세 달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3월 달에 처음 규칙을 잘 지켰던 모습에서 많이 규칙들이 어그러진 것도 있을 거고 뭔가 학교에 오는 날짜가 늘어나면서 좀 편해진 거, 또 실수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교실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한번 포스터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요즘 줌이라든가 온라인 수업에 좀 지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시간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포스터에 넣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꼭 선생님 같은 주제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친구 사이에 싸우지 말자라든가 인터넷 사용 조심하자, 컴퓨터 사용 조심하자, 이 학습부터 온라인 수업 좀 밀리지 않고 듣자, 이런 것도 괜찮을 것이고, 아니면 코로나와 관련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자, 혹은 마스크를 잘 쓰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위아래에 들어갈 표어로 나 하나쯤이야, 너 하나 때문에, 라는 주제로 한번 글을 써볼 거예요. 글씨를 써볼 겁니다.
참고로 이걸 띄어쓰기까지 포함해서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글자가 나와요. 저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셋, 넷, 다, 일곱, 8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7칸에는 맞지 않아요. 그럼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조금 덜 중요한 부분에서 띄어쓰기를 없앨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를 조금 없앨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대신 그 띄어쓰기를 좀 색깔이라든가 글자의 색이라든가 다른 걸로 구분을 해보려고 해요. 자, 참고로 글씨를 쓰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글씨를 포스터에 맞게 좀 두껍게 잘 쓰실 수 있다면 그렇게 쓰시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아니면은 펜 자체를 조금 두꺼운 펜을 써서 글씨를 쓰는 게 좀 적절하게 글씨를 쓰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게 좀 어렵다는 전제 하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배운 적은 없지만 서예에 판본체라는 글씨체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칸을 최대한 꽉 채운다는 느낌으로 글씨를 써보려고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나라는 글자를 쓰신다고 치면은 지금 선생님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최대한 글씨를 꽉 채운다는 느낌으로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쯤이라는 글자를 한번 볼게요. 쯤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모음이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가운데 줄에 이게 이렇게 의자가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아래 칸에 맞춰서 네모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받침자까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쌍지읒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칸에 맞춰서 글씨를 크게 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겁니다. 조금 삐뚤빼뚤한 면이 있더라도 글자의 크기가 똑같고 칸에 꽉 차게끔 구성이 되면 글자 자체가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는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글씨를 그냥 무작정 칸에 쓰시기보다 이 칸에 내가 글씨를 꽉 채우게 두껍게 쓴다면 어떤 글자가 되겠구나, 어떤 모양이 되겠구나를 상상하시면서 글씨를 쓰시면 훨씬 더 쉽게 글자가 포스터답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참고로 직역하는 걸 쓴다고 했으니 이렇게 요 멘트로 쓸 거고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나 좀 1, 2분 정도 늦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1, 2분 때문에 다른 친구 모두의 1, 2분이 함께 기다리는 걸로 낭비가 되죠. 그런 의미로 이런 표어를 써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 걸 감안하시면서 선생님 일단 글씨를 먼저 쓰고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씨를 완성시켜 봤어요. 물론 보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글자들의 위치나 이제 간격들을 계산을 해서 하시면 더 좋기는 한데 그 정도로 하지 않고 지금 선생님 한 것처럼 최대한 칸에 꽉꽉꽉 채우게끔 글씨를 쓴다고만 생각을 해도 글씨가 굉장히 두꺼워지고 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다 이제 검은색으로 칠까지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굵은 글씨가 얇은 글씨보다 훨씬 더 힘있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포스터에 걸맞은 글씨체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어를 쓰시고 나면은 이 안에 들어갈 그림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물론 선생님은 이제 여기다 그림으로 그림을 그릴 거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가정이나 혹은 이제 학교 오가는 길에 신문이라든가 잡지라든가 안 쓰는 책에서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와 잘 맞는 적절한 이미지가 있다면 그걸 잘 나오시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에 사이즈만 맞다면 실제로 그림들을 잘라서 붙이는 것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림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우리가 학교 생활하면서 이런 걸 지켜야겠구나 라는 거에 대해 조금 더 집중을 하셨으면 그 생각을 전달하는 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한 명이 여유를 부리는 사이 다른 한 명이 힘들고 있구나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저울처럼 놓고 한 명이 위에서 그냥 편하게 있는 거 밑에서 다른 친구들이 떠받치고 있는 느낌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모두에겐 1분이지만 1분이 여러 개 모여 있구나라는 이미지도 같이 추가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포스터이기 때문에 뭐 그림을 물론 잘 그리시면 참 좋지만 꼭 잘 그릴 필요 없이 간결하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만 표현하는 정도 수준으로만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한번 그리는 걸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완성을 시켜봤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선생님도 그렇게 어려운 이미지를 쓰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괜찮으니까 뭐 기본적으로 머리 형태도 바꾸지 않았고요. 그냥 다 똑같은 동그라미 형태의 얼굴 표정 정도만 차이. 결국에 중요한 건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 기술적인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내가 1분 늦는 것 때문에 다른 친구들의 1분들이 고스란히 쌓이고 있구나, 이렇게 짐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전달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 글씨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 펜으로 이제 진하게 표시를 했지만 이거를 연필로 하시고 이걸 지우시면 저기는 글씨만 딱 남게 돼서 훨씬 더 깔끔해질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밑그림 없이 바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만 여러분들은 밑그림 어느 정도 그리시고 이제 위치라든가 디자인을 잡으신 다음에 그리시면 훨씬 더 잘 그릴 수가 있겠죠. 그동안 미술 시간에 계속 강조했던 것들, 밑그림을 그려야 된다, 혹은 좀 선을 깔끔하게 그려야 된다, 또 과감하게 자신있게 그려라,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 이미지를 표현하시면 훨씬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수업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남는 시간에 이 뒷부분에는 선생님이 요거에 간단하게만 이제 칠을 하는 거를 보여는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건 지난 3달, 3, 4, 5월 달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교실에서 지켜야 되는 게 무엇일까? 어떤 걸 지키면 좋을까? 그리고 그거를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어가 무엇일까와 어떤 이미지가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준비해 오시는 겁니다.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미지는 우리 주변에 찾을 수 있다면은 실제로 가져오셔서 잘라서 붙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실에서 지켜야 될 규칙들 혹은 교실에서 지켜야 될 행동들에 대한 포스터를 만드시는 게 이번 수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뒷부분은 이제 칠하는 거 간단하게만 칠을 해볼 거예요. 간단하게 칠하는 거 보여드릴 거니까 여러분 뭐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슨 포스터를 그릴지 꼭 생각해 오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